먼 바다를 달려온 중국 상선이 부산항의 입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들, 바로 도선사입니다. 도선사, 이름조차 생소한 직업인데요. 일단 배가 항구에 들어오게 되면 베테랑 선장조차 이들 도선사에게 키를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란 자연 선미의 우연저만입니다. 자연 선미의 터그라인 잡으세요. 네, 자연 선미 잡겠습니다. 배들이 항구를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항구의 파일럿이라 불리는 도선사입니다. 이제 막 도선사의 꿈을 펼치기 시작한 최상문 선장. 그의 꿈을 들어볼까요? 물동량 세계 5위의 부산항은 오늘도 24시간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새벽 6시 밤샘 하역을 끝내고 부산항을 떠날 준비를 마친 배가 도선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배는 도선 22년 차의 백전노장 김영주 도선사가 출항시킬 예정입니다. 수습생인 최상문 씨도 오늘 선배 도선사의 출항에 동참합니다. 예, 오늘 제가 수습이 우리 부산항 도선사님 중에서 최고 참이시고 실력도 제일 좋으신 우리 YK 도선사님 따라서 수습하러 왔습니다. 큰 배는 예, 이렇게 큰 배는 처음입니다. 선장할 때도 한 5,000 TU 컨테이너 탔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큰 컨테이너는 처음입니다. Morning, Captain. Hi, nice to meet you. So for me, you are the pilot. You are the pilot. Yes, pilot. Yes, Okay. training pilot. That's Good morning. pilot. I am on training. You are the training. Okay. 아. Okay. 지금은 4개월 차 새내기 수습 도선사지만요. 최상문 씨도 한땐 30여 년간 대항을 누빈 선장 출신입니다. Very busy. 1 month. How many contain? 14,000. 14,000. 14,000. 14,000. more than Amazing. 13,000. Oh. Very big one. 14만 톤의 초대형 선. 최 선장, 오늘 긴장이 많이 되겠는데요. 오늘 저 MSC 이 소냐가 여기서 하역을 마치고 지금 이제 신항에서 이제 중국 닝보를 향해서 이제 출항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출항 작업이 들어와 있는 이제 곧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 지금 이제 한 10분 후쯤 되면은 이 부두에서 이제 떠날 겁니다. 이 배가 이 신항에 들어와 있는 중에 배 중에서 제일 큰 배 중에 이제 막 한 척이거든요 지금. 좀 긴장 안 되세요? 큰 배. 긴장됩니다. 배 길이에서부터 벌써 한 2배 이상 길이가 되고 배 길이가 뭐 360m에 이르는 배니까 배 길이 앞쪽이 100m가 넘고 뒤쪽이 200m가 넘는 배고 굉장히 움직임이나 거리감을 잘 봐야 되겠는데 수습생으로서 뭐 별로 드릴 말씀은 없고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잘 배우겠습니다. 어둑했던 항구에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이제 컨테이너 선을 제 시간에 보내줘야 합니다. 보도에 묶어둔 밧줄을 풀고 터그보트라 불리는 예인선으로 뱃머리를 잡아당기는데요. 부두에서 혼자 방향을 바꿀 수 없는 대형선에는 예인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좁은 부두에서 대형선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 바로 도선사의 역량이죠. 중심에 시선 저게 좀 가까워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하는데 그래도 거리감하고 이제 속도감을 이제 가니까 그게 몸에 체득이 돼야 돼요. 머리에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감을 가지고 몸에 체득이 돼가지고 이제 앞에 보면 이제 앞에 수습 도선사 최 선장, 선배의 22년 노하우를 단 하나도 놓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뭐 되겠다. 이 정도 하면 축구장 3개 길이의 소니아호가 큰 몸집을 무사히 돌리면 이젠 항구 밖으로 인도할 일만 남습니다. 항무신항 MSC 소냐 지금 다 해도 마치고 항로 지침하겠습니다. 토도 호라도 사이로 나가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배 선장이라도 이 순간에는 도전사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여유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제가 한다면 완전히 긴장해가지고 그럴 텐데. 이제 2, 3년쯤 하면 이제 조금 이제 알고 예. 5, 6년쯤 하면 이제 내가 이게 도전이구나 하고 이제 10년쯤 되면 이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차 운전 처음에 배워가지고 갈 때는 보면 예. 막 정신이 없지 뭐 어떠시 예, 아무것도 안 마찬가지야. 보이게. 배가 안전한 항로에 들어서는 지금이 도전사에겐 가장 뿌듯한 순간입니다. 최 선장은 수습생으로 함께한 이 짧은 만남이 괜스레 아쉽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is training and have a nice trip. Come again here. I hope see you again. Yeah, why not? Thank you. Bye bye. 험한 바닷길로 떠나는 선원들에게 따뜻한 배웅도 잊지 않습니다. Gentlemen. Bye bye. Thank you. 네, thank you. Bye bye. See you next time. 이 배가 또다시 부산항을 찾는 그때는 정식 도전사가 되어 만날 수 있겠죠? 항구의 러시아워인 아침 10시가 지나면 도전사도 그제서야 한숨 돌립니다. 부산항 45명의 도전사 중 제일 막내인 최상문 씨. 사물함도 문깜방 막내 자리입니다. 이름표만 봐도 선배들은 다르죠. 알파벳이 이름을 대신합니다. 옛날에는 도선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단자를 썼어요. 이렇게 이 코드로 일한 내역까지 저기 표시하는 것까지 싹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코드가 부르기도 편리하고 다른 데도 많이 쓰입니다. 이 코드. 동시나무하고 실제 성함하고 막 헷갈리게. 예, 헷갈리죠. 성함하고 안 맞는 수가 있거든요. 성함하고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마 도선사님 같은 경우는 김동훈 선장님이시 도선사님이신데 L이니까 네.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식 도선사가 되면 저도 이제 이 이름표를 떼고 저렇게 코드를 쓰게 됩니다. 그때가 굉장히 기다려지시겠다. 기다려집니다. 빨리 그렇게 뭐 코드를 받고 싶습니다. 그보다 뭐 일을 잘해야 되겠죠. 일하는 거 먼저 배워야. 10시가 지금 교체 아닙니까, 그죠? 학교든 직장이든 새내기에겐 사람을 익히는 것이 가장 큰 과제겠죠. 45분 아까 됐지 않습니까? 최 선장님은 오늘 수습이니까 저희 따라오시고 우리 요즘 최 선장은 선배들의 도전 스케줄을 쫓아다니며 사람과 일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46번 입항하면 되겠네, 그죠? 예. 부산 파일로트 주루 이렇게 돼 있죠. 제트. 참 이렇게 이 후배들이 매년 들어오니까 참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꾸 밀리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역시 그 세월의 흐름 앞에서는 좀 이렇게 참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그렇게 이제 새 식구들이 점점 들어오니까 참 좋습니다. 좋고. 자 갑시다. 잠깐의 휴식을 뒤로 하고 최 선장 이번에 10년차 선배인 양희준 도전사를 따라갑니다.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배들은 5, 6도 밖에서 이들을 기다립니다. 저 멀리 도전사를 기다리는 배가 보이죠? 오늘 올라야 할 배가 유난히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 그 보시다시피 배가 보면 아주 그 공선이에요. 공선이라는 거는 배가 거의 짐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가 없다 보니까 우리 부산항 이 배들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량 자체가 줄어서 배들이 거의 이렇게 가볍게 들어옵니다. 많이 뭐 짐을 못 싣고 들어오고 가볍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선하려고 그러면 예전에는 한 3m 올라가면 될 걸 지금 한 5m, 6m 배로 올라가야 돼요. 파일럿선이 달리는 선박에 몸을 붙이면
도전사는 밧줄 사다리에 의지해 배에 올라가야 합니다. 마치 위험한 고개와 같은 바다 위 사다리 타기.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인데요. 수습 3개월까지는 사다리 타는 연습만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Hello, good morning. Good morning. How do you do? Yeah, nice to meet you. Yeah. Captain, this is training pilot. Yes, good morning also. Training. Okay, now, Captain. 선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에야 한숨 돌립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인상이 어떻게 보면 이 부산항의 그 첫인상이 되고 또 한국의 어떤 그런 인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사들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고. 타구를 잡을 때는 스피드가 오늘은 최 선장에게 미션이 주어집니다. 선배의 감독하에 항구안까지 배를 직접 인도해야 합니다. 예, 오선진 지금 방파제 통과하고 있으니까 출동하세요.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무선으로 예선을 불러내는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류에 밀려난 배가 그만 중앙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지금 뭐 왼쪽에 와 있잖아. 지금 출항선하고 이러면 말이야. 지금 말이야. 출항항로 쪽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나중에 출항선하고 지금 출항선 나오고 있잖아. 예. 차가 다니는 차로가 있듯 바다와 항구에도 항로가 존재합니다. 슬로우 출항하는 모든 선박과 자연대 자연하겠습니다. 다행히 배가 제 항로를 찾습니다. 최 선장 10년 감수했습니다. 조류도 바깥쪽에 조류도 있고 항내 상황이 늘 그렇지만 오늘은 또 중소행선도 출항선이 많고 입출항선이 많은 편입니다. 예인선이 부도로 배를 밀고 있는 이 순간 배 위의 모든 사람이 바짝 긴장합니다. Forward and also the heaving line. 배가 부두에 닿는 지금 30년간 배를 탔던 최 선장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배가 무사히 닻을 내리면 2시간 남짓의 도선은 마무리됩니다. 분주하던 부산항에 어둠이 찾아듭니다. 이제 최 선장도 가족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야겠죠? 고생 많았죠? 최 선장은 요즘 행복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찍 와 있네. 30년간 배를 탄 최 선장. 하루 일을 마치면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반기는 내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입대를 앞둔 아들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요. 아빠랑 둘이 있으면요 말 잘하네. 그 전에 친했었는데 귀걸이를 한 거를 오늘도 창환이한테 귀걸이는 좀 빼고 와라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나중에 할 때 다 말한디 하면서 그랬더니 아 없었던 일로 하자. 멀리 이렇게 배를 많이 타고 다니셔가지고 예. 개방적이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닐까요? 저도 귀걸이 못 하게 가지고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뚫었거든요. 귀걸이 이야기가 지금도 말합시다. 창환이 하면은 당신이 뚫어서 창환이까지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꽉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도 참 다행이다, 그지? 아빠가 도선 수습생 전형시험 합격하고 네가 군대를 가서. 아빠가 그거 합격 못하면 군대 가지 말했잖아. 내가 그랬나? 응. 근데 그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거 돈 때문에. 아, 학자가. 최대한만이 아니고. 내가 그런 걸 그 기억 못하는 걸로 봐서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아. 그거 한 3번 얘기 들어. 3번 이야기했어. 아빠한테 3번이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의 수습 도전사 합격 소식은 아직도 가족의 큰 기쁨입니다. 아빠는 국방의 업무를 아빠가 도선사 되니까 네. 합격 딱 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네. 어땠어요? 저요? 저는 그 무조건 고맙다 생각하고 눈물 날 뻔했는데 안 났어요. 아빠 안아주려고 했는데 가니까 또 부끄러워서 못 안아줬어요. 그래서 왜 부끄러워요? 아빠랑 별로 안 있고 그래서 얘기도 별로 안 해보고 그래서 좀 그런 게 많아요. 생일이 항상 겨울인데 아빠가 내리는 건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생일을 같이 못 보냈어요. 그 아빠한테 전화가 오는데 생일 축하한다 뭐 이렇게 하면 아빠 이번에도 못 보내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막 하는데 아빠 항상 그럴 때 보고 싶거나 아니면 졸업식 할 때 다른 가족들 다 있으니까 보고 싶거나 이랬었어요. 창환이 어렸을 때부터 누나를 공부했었나? 떨어져 지낸 세월만큼 아빠의 빈자리가 컸습니다. 이거 진짜 이건 당신은 언제?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고 있을 시간이 아니 있었나? 이거는 생소하네. 아이고 담비 예뻤네. 해무부 직원가족 송년회 모임인데 최 선장은 사진 속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낯설기만 합니다. 창환이 되게 그만큼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길었습니다. 얘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애들 사진에는 아빠가 거의 없어요. 삼촌이 있고. 처음에는 보고 싶다고 사진도 안 가져가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한 몇 년 전부터 사진 가져가서 보고 그랬는데 더 보고 싶다고 사진을 보면 안 가져갔어요. 네. 아 진짜 그랬던 그게 딱 그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걸 가져가면 이제 보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저 싫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안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져가고 이렇게 이제 그래 하다가 또 이제 사진을 가져가서 책상 앞에 이렇게 놔놓고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보면 이제 자꾸 더 보고 싶으니까 그 이야기 이렇게 하고 보니 참 슬픈 이야기네요. 진짜로 그래서 안 가져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먹먹한 그리움을 눌러 참고 바다에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도전했던 도전사 시험. 나이 50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오늘 좀 하루 정도는 좀 쉬어도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해도 이렇게 등산 배낭을 메고 이렇게 가거든요. 가서 등산 가는 게 아니고 책 넣어가지고 도서관에 자기 그 책꽂이까지 들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데려다 주고 어떨 때는 오고 저희 도서관에도 갔다가 또 이제 또 독서실에도 갔다가 그런데 도서관 가면은 데려다 주고 오면은 얼마나 들어가기 싫겠어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눈물이 나죠. 한 번 승선을 하면 2계절을 보내야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한 뼘씩 자란 아이들을 보며 기뻤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지난 그 시절을 참아준 아내와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최 선장은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빠 없이 크면서 뭐 그런 게 좀 있었을 겁니다. 딸아이는 저한테 불만이 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가장처럼 늘 일을 하면서 집에 와서 애들 보담아주고 이런 거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보면 애들 손짓 하나 말하는 거 눈빛 하나 이런 거 보고도 굉장히 큰 행복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루 온종일 바다와 싸우느라 고단하지만 최 선장의 공부는 늦은 밤까지 계속됩니다.
제가 도선한 선박들 리스트입니다. 주 8월 달에 101척, 9월 달에도 101척, 10월 달에는 90척 가까이 하고 11월 달에도 지금 한 60척 가까이. 알파 도선사님하고 수습을 시작을 했는데 캐리비안 시 수습이 끝나는 내년 2월 정식 도선사 자격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 선장은 힘들게 얻은 이 행복을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부산항이 아닌 연수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안개가 끼어서 앞이 잘 안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도 조선을 합니다. 이 정도 같으면 한 3km 정도 안 보입니다. 앞이 3km 정도까지 보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km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그 밖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더 스피드를 낮춰서 조선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을 지금 연습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정이 나쁜 경우를 가정을 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안개는 도선사에게 어려운 상대 중 하나입니다. 실제 항구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자동차처럼 연습 주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악천후를 대비 연습해야 합니다. 이건 이제 수면에 떠 있는 이 배가 지금 굉장히 무겁거든요. 무거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나는 저기를 가기 위해서 모든 지를 다 했는데도 저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상황에서는 이 선박의 특성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저 배 저리로 가야 되는데 잘못 이리 가서 다른 방향에 있는 배하고 박치기를 하게 됩니다. 충돌을 하게 됩니다. 사다리만 안 탔다 뿐이지 시뮬레이션은 실제 도선을 방불케 하는데요. 최 선장, 도선의 자신감을 한 번 더 다져봅니다. 연수 기간 부산항 곳곳에 흩어져 수습 중이던 동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마다 선배 도선사를 따라다니며 일을 익히느라 이렇게 모일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요. 모두 대형 선박을 몰며 태평양을 누비던 선장이었지만 지금은 다 같은 신출내기 수습 도선사입니다. 우리 부산항에 전부 부산항 도선사에 합격한 부산항 수습 도선사들입니다. 이번에 같이 2011년도에 합격한 분들입니다. 실례지만 평균 연세가 평균 연세는 58년생이니까 54세 평균. 여기서 아마 우리 나이는 내가 제일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나이로 뭐 꼭 밝혀야 됩니까? 굳이 밝히라 하시면 56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대부분이 올해 그 합격한 수습 도선사분들이 다른 도선과도 마찬가지인데 50대 다 한 초중반, 다 그냥 뭐 50대 중반 넘은 분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어렵게 다들 따지고 보면 다 어렵게 공부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김주식 도선사님 말씀처럼 이제 시험 준비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경제적으로 좀 승선을 안 하면 이제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좀 저는 늦게 시작을 했고 시험은 이제 3번 만에 이렇게 되긴 됐거든요. 이게 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한 살이라도 더 먹어서 이게 이제 갈수록 기억력도 떨어지고 하는데 자신감은 점점 더 없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을 느끼셔가지고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거를 겪고 몇 번이라도 이렇게 도전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결과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이 50에 시작한 도전. 힘들지만 그만큼 자부심도 큽니다. 제 동기들 같으면 이제 조금 이제 퇴직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치원생이라 해야 되나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는 뭐 그런 쪽이 되니까 조금 힘든 것도 있지만은 뭐 그런 대로 또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점도 많고 그것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며칠 후
부산 감천항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풍랑주의보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입항을 기다리는 배가 있어 오늘도 도선사는 출동합니다. 우신에서 지금 현재 위치가 CV로부터 어디 있습니까? 네, 저 선장님 저 파이럿보드 바로 앞에 저 제일 가까이 지금 항로 쪽으로 해갖고 나가는 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지금 안 좋으니까 파도가 굉장히 높은데 가능하면 니웨이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일단 저 성선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파도를 뚫고 일단 배에 다가가 봅니다. 당장 입항을 안 해주면은 대기를 해야 되니까 대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선장이라는 이런 사람 힘든 상황에서 계속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가능하면은 성선을 해서 도선을 해주려고 하는 방향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날씨가 지금 서해리 한 3-4m 되는 것 같는데 일단 나가서 시도를 해보고 정 안 되면 돌아와야지. 높은 파도에 비까지 오는 상황. 베테랑 도선사들도 이런 날 배를 옮겨 타는 것은 위험합니다. 금방이라도 배를 뒤집을 것 같은 파도에 입항조차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기상 악화로 분주한 상황이지만 이럴수록 더욱 침착해야 합니다. 감천 61번 예선 나오세요. 항구를 눈앞에 두고도 풍랑에 발이 묶여 애태웠을 선원들. 예인선과 본선을 묶고 그제야 한시름 놓습니다. 맞춰가지고 그거 쭉 들어가다가 나중에 맞춰주면 돼. 악천후에서도 여유 있는 선배의 모습. 최 선장이 닮고 싶은 도전사의 자세입니다. 우리나라 저 도수사님들이 엄청 뭐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는 뭐 월등합니다. 그리고 이 동남아 뭐 특히 중국하고는 게임이 안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선사님들도 뭐 안전하다고 볼 수 없죠. 항상 위험 속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부산항을 한 번 왔다 간 선장이라면 모두가 인정하는 한국 도선사의 실력. 이런 도선사들이 있어 오늘도 배들은 부산항에 무사히 들어옵니다. 원양어선이 드나드는 감천항. 특히 러시아 선박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다른 항구에 비해 배의 크기는 작아도 도전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더 많습니다. 이 데드 슬로우 헤드가 러시아 말로 사마말리 피리어드. 사마말리 피리어드, 슬로우 헤드는 말리 피리어드. 말리 피리어드, 그다음에 하프 헤드는 스레드니 피리어드. 스레드닛 피리어드. 사마말리 최 선장, 러시아 말 받아쓰기에 열심입니다. 말리 피리어드. 여기 있는 선원들이 영어를 모릅니다. 영어로 좋다오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러시아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워서 쓰면 사용하기가 수월합니다. 약간 좀 힘든 부분이 예, 이제 이런 건데 잘 안 외워지고 또 여러 번 해봐야 되니까 순간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레바 DS에 됐으면 자연 포트 10인지 실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브라바 DS에 땅계자이. 목소리에 제법 힘이 들어갔죠. 선배에게 배운 러시아 말로 능숙하게 출항에 성공합니다. 출항 어선입니다. 출항 러시아 선박입니다. 땅계자이. 사마마릿 피리어드. Thank you so much. Bye bye. 자, 이제 최 선장을 기다리는 또 다른 배로 바삐 가야 하는데요. 예, 지금 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양지했습니다. 지금 방파제 있고 들어오시면 돼요. 이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특별한 상황이 생겼는데 원래 자연으로 내리려 했는데 자연에 스멜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연으로 내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를 배전 해두시켜야 돼요. 그거는 조금 급박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쏟아지는 긴급무전으로 갑판이 분주합니다. 최선장, 예, 올라가서 약간 포도 15일을 왼쪽으로 오른쪽 보고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 최 선장의 발걸음이 급해집니다. Because of too big swell to port side. 선장에게 비상 상황을 설명해 보지만 And then turn to hard port. 다음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속수무책인데요. 높은 파도로 비상이 걸린 감천항. GK님 여기 저쪽에 선박이 있어서 자로 털기가 좀 곤란합니다. 지나가시던지요. 출항선 방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지나가라 했으면 좀 밖으로 돌아서 그러지. 그리고 선장님, 그쪽은 감천항, 입항선, 출항선들을 지나는 항로라서요. 그쪽으로 횡단을 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저희 알겠습니다. 저 선박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좌로 더 이상 털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좌로 돌려야 되는데 털지를 못해서 다시 우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도선사의 일. 앞으로 최 선장이 헤쳐가야 할 길입니다. 자, 오케이. 상황이 많이 안 좋거든요. 태평양의 집채만한 파도를 견뎌냈던 최 선장도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칫하면 바다로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스웰이 크니까 배가 움직여서 지금 전혀 못 내리는 상황이거든요. 선뜻 발을 내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손만 잡으시고 예, 옳죠. 됐습니다. 4개월이 넘는 수습 기간 중 가장 아찔했던 순간입니다. 파도에 지친 몸을 아내와의 통화로 녹여냅니다. 나요. 그래, 뭐 해요? 외항선을 타던 시절 힘든 고비를 수차례 넘길 때마다 듣고 싶었던 아내의 목소리. 잘 갔다 왔어요, 구형님. 이젠 틈날 때마다 몇 번씩 전화를 하며 사소한 것 하나라도 챙기려 애쓰는데요. 담비는 비 많이 와가지고 힘들어요. 아니 수습을 해야지 뭘 집에 가요. 자꾸 수습을 해야 배워야지 지금. 담비 공주님. 제 딸 이름이 최단비입니다. 그래서 담비 공주. 최 선장은 요즘 딸과 문자를 주고받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딸아이 친구가 윤아라고 있는데 윤아랑 양산에 있다. 아빠는 어디야? 아빠는 가고 있다. 이런 얘기. 아빠 맛있는 거 사줘. 편지 받는 시대, 편지 쓰는 시대에 승선을 했거든요. 한 3개월 정도 대항 항해를 하고 딱 이렇게 항해 들어가면 이제 대리점이 편지를 가져옵니다. 그 편지가 몇 번을 읽고 그랬죠. 그 편지에서 한 달이 지났는데 냄새 나겠습니까? 냄새 납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와이프 향기가 나는 거예요. 편지에서. 그걸 보고 몇 번이나 읽고 딱 접어놨다가 또 놔놨다가 또 읽고 머리맡에 놔놨다 자기 전에 읽고 첫 배를 타서 17개월인가 18개월인가를 스트레이트로 탔습니다. 거의 좀 처음 듣는 사람은 깜짝 놀랄 일이죠. 1년 넘게. 그렇죠. 두 번째 배도 18개월인가 그렇게 탔습니다. 그래서 별로 힘들지도 않았어요. 고생을 좀 많이 한 우리 세대 중에서도 고생을 좀 대부분 우리 동기들이 다 그래요. 뭐 가정 형편이 넉넉하면 좋은 대학 갔겠죠. 편안한 직장도 선택했을 테고. 이게 도선사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가족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잘 모를 텐데 그것 때문에 도선사를 하려 하는 겁니다. 이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망망대해가 아닌 가족이 함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최 선장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옆엔 바닷바람과 싸워야 할 남편을 위해 따뜻한 새벽밥을 짓는 아내가 있습니다. 식사하세요. 하루 종일 다니면 배 스케줄 때문에 점심도 어떨 때는 거르고 저녁 때도 못 먹고 온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열심히 찾아 먹긴 하는데 그러니까 아침이라도 든든하게 먹어야 된다고 좀 다이어트 체중 관리한다고 밥을 조금만 풀었는데 꾹꾹 눌러가지고 많이 퍼주고 있습니다. 뭐가 맛있어요? 당신이 하는 거 다 맛있어요. 이게 행복입니다. 오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늘 불구랑에 갑니다. 수습도 한 지 이제 3개월이 넘었고 오늘 아마 자력 도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상당히 긴장되네. 그 지금까지 배운 거 생각해보고 천천히 해요. 긴장하지 말고 서둘러 대지 말고. 내 혼자 막 생각 많이 하잖아. 나중에 학원한테 아짜아짜 어. 힘내고 천천히 해 천천히. 알겠어. 최 선장, 아내의 응원에 힘을 내봅니다. 항구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는 하루의 시작이지만 최 선장에겐 오늘이 아주 특별한 날이죠. 드디어 혼자 힘으로 도선을 해내야 하는 날. 선배의 조언과 함께 배가 들어와야 할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 직접 조선을 상당 부분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오늘은 좀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하여튼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구 저 멀리 최 선장을 기다리는 배가 있습니다. 다가갈수록 더욱 거대하게 느껴지는 배는 선배를 따라 수습할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듭니다. 한 칸 한 칸 사다리를 쥐는 손엔 더욱 힘이 들어가고 최 선장, 오늘 잘 해낼 수 있겠죠? 예, 콜사인 알파 8 시에라. 최 선장의 무전으로 입항이 시작되고 양키 도선사님하고 최상문 수습 도선사 승선했습니다. 신선대 4번으로 갑니다. 모란 자연 선미의 우연저만입니다. 자연 선미의 터그라인 잡으세요. 네, 자연 선미 잡겠습니다. 지난 4개월 선배를 따라다니며 올랐던 수많은 배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도선을 해나갑니다. 방파제로 들어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마음속 긴장과 흥분을 억누르고 배가 무사히 들어갈 때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 밤 머릿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그렸을 도선. 부두에 배가 닿고 닻을 내리는 이 순간, 최 선장 도선사를 향한 꿈에 한 발 더 다가섭니다. 예, 7시 42분 신선대 4번 도착 완료했습니다. 오늘 80점. 100점이 아니네요. 100점은 내 스스로도 100점을 못 줍니다. 도산할 때는.
100점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내가 10번 정도 도전을 하게 되면 만족한다. 내 스스로 굿잡이라 말할 수 있는 거는 한 30% 세척 정도. 남들은 못 느껴진 거지. 이건 내가 좀 빨리 배를 붙였구나. 자신이 좀 흐트러졌구나 한 걸 스스로 느낍니다. 그런 걸 안 느끼고 만족한 상태는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보면은 수습 도선사로서 80점을 받은 건 많이 받은 겁니다. 비록 오늘은 80점이지만 내일은 100점에 도전할 겁니다. 바다를 떠나 이곳 부산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최상문 씨. 그에게 있어 부산항은 더욱 각별합니다. 제가 한 30년간 배 타다가 늘 부산항을 기다리고 부산항을 생각하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이 부산에 다 있기 때문에 배가 부산항에 기항하기를 바라고 이러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항은 저한테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항입니다. 이런 내 고향과 같은 부산항에서 근무하게 돼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부산항에 이제 도선사로 근무하면서 꼭 부산항을 안전하게 지키고 부산항 발전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꿈에 그리던 도선사.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오늘도 최 선장은 그 꿈을 쫓아 부산항을 부지런히 누빕니다.